저는 아들 둘 있는 집의 둘째 며느리이고 형님은 서울, 저는 경상도에 살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집과 1시간가량 떨어진 시골에서 살고 계시고요. 아무래도 큰형님네와는 거리가 멀다 보니 자주 보지 못하는 상황이고 저희 부부와 자주 뵙다 보니 저를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님보다는 괜찮은 고부관계로 지내고 있었죠. 그렇다고 서로를 살갑게 챙기는 그런 사이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건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 정말 기가 막힌 유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할멈, 혼자 살면 죽어도 모르니까 나 없으면 작은 며느리한테 가서 살아. 큰 며느리한테 가면 구박덩어리가 될 거니까 꼭 작은 며느리네로 가. 그래야 내가 편히 눈을 감지. 사전에 저하고는 한마디 의논도 없이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랍니다. 저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땐 정말 기가 막혔지만 당장 모시고 살 생각이 없었기에 못 들은 척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님께서는 자꾸만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치 본인을 모시고 살라고 강요하듯이요. 그래서 작년 추석에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제 의사를 확실하게 밝혔습니다. 저는 어머님과 같이 살 자신이 없다고요. 남편한테는 이혼하고 싶으면 어머님을 모시고 오라 했었는데 남편도 아직은 그럴 생각이 없다 하기에 그냥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12월 말쯤 어머님께서 다리 수술을 하게 되면서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다리를 다 수술하셔서 퇴원하시고 재활치료차 요양병원에 모셨고 현재는 서울에 계신데 곧 퇴원하실 예정입니다. 문제는 퇴원하는 날짜가 다가오니 15년 동안 개인적인 전화 한 통 한 번 한 적이 없던 형님이 요즘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해오고 있다는 겁니다. 동서, 어머님 곧 퇴원하실 거야. 동서, 오늘 어머님 뵙고 왔어. 지금 상태로는 어머님이 집으로 가셔도 걱정이네. 아직까지는 조심하셔야 하는데. 이런 말들을 하며 매일 전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싶지도 않은 일들을 계속해서 설명해야 되는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지 듣다 보니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어머님이 걱정되시면 완전히 완치가 되실 때까지 형님 댁에 계시게 하세요. 완치되면 그때 어머님 댁으로 모시면 되잖아요. 하고 말했더니 당황한 듯 자기는 그러고 싶은데 어머님께서 꼭 고향으로 가신다며 고집을 부리신답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걸 그대로 믿겠나요? 이건 누가 들어도 퇴원하시고 나면 동서가 어머님 모셔.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해서 빙빙 돌려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고집을 부리셔도 건강이 우선이니 괜찮아질 때까지 모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걱정돼서 매일 전화를 하실 정도인데 어머님을 혼자 댁에 보내시면 생활이나 제대로 되겠나 하면서요. 그랬더니 어버버하며 다시 전화를 하겠다 하고는 바로 끊어버리더군요. 사실 저도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불편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그냥 마음 불편하고 말지 죽어도 어머님과는 못 살겠는데 어떡하나요? 지금이야 떨어져 지내고 있는 상태라 나름 괜찮은 고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같이 살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눈앞에 뻔히 보여 절대 같이 못 살 것 같습니다. 남편 놈은 그래도 지 엄마라고 신경이 쓰이는지 저한테 다시 생각을 해보라네요. 어머님을 모시면 시골집이랑 농가 밭을 제 앞으로 해준다고요. 그래서 안 받고 안 모시겠다고 딱 잘라 거절했네요. 돈 되는 땅은 다 큰아들네 주시더니 돈 안 되는 땅덩어리 몇 개를 주면서 어머님을 떠넘기려 하는 게 눈에 보여서 그 땅도 그냥 형님네 다 주시라고 했습니다. 재산 다 받고 직접 어머님을 모시라고요. 저는 그 땅 없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 필요 없다 했네요. 그런데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아버님의 유언이라고 어머님께 전달만 받았지 제가 직접 듣지도 못한 얘기라 거짓말 같기도 하고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설마 돌아가신 분의 유언을 거짓말하겠나 싶기도 하고
요즘 이 문제로 머리가 복잡해서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제가 처남인데 쓰니와 비슷한 강요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싫다고 했네요. 재산이요. 형이 결혼하기 전엔 대학 학비에 어학연수를 보내주시고 그것도 부족하다 해서 유학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거기 가서 공부는 안 하고 지금 형수님을 만나 연애만 하다 학점 미달로 강제 휴학받고 자퇴 형식으로 끝내고 돌아왔네요. 돌아와서는 결혼한다고 집 사달라 차 사달라 하는 거 다 들어주시더니 하다 조카들 교육비까지 내주시더군요. 저요. 첫 등록금 받은 게 다였고 나머지는 제가 벌거나 학자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힘들면 누나들에게 도움을 받았고요. 물론 신세진 건 다 갚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힘들게 졸업해서 취직하고 직장에서 천사 같은 아내를 만나 이제야 사람같이 살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에겐 1,000원짜리 과자 하나 안 사주던 분들인데 이제 늙고 힘없고 돈 없으니 저한테 부모님을 모시라 하기에 싫다고 했네요. 살던 집까진 몰빵해서 장남 큰며느리 큰손주들한테 다 퍼주시고 이제 와서 뭘 바라냐 했어요. 장남한테 재산 주는 건 부양하고 돌아가시면 제사 모시라고 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 형님한테 가셔라. 하고 딱 잘라냈습니다. 친부모보다 더 챙겨주시는 장인 장모님께 더 잘해야겠다 하면서요. 지금도 월 용돈만 보내드립니다. 아내가 너무 마음이 쓰인다며 그것만이라도 하자고 해서요. 쓰니도 마음 편한 대로 하세요. 두 번째. 남편이 계속 다시 생각해봐. 그래도 내 엄마잖아. 이런 소리를 하면 그래, 네가 자식으로서 불효를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남편을 시골 집으로 보내버리고 주말 부부나 월말 부부로 지내자고 하세요. 그게 쓰니가 생각하는 마지노선이라고요. 형님이 또 그딴 소리 하면 다 같이 있을 때나 시모한테 얘기하세요. 어머님, 형님이 집으로 모신다는데 왜 안 가신다고 고집부리세요. 형님이 잘 모신다잖아요. 라고 하면서요. 세 번째. 정녕 그 유언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뭐 어쩌라고요. 돈 되는 재산이라도 물려주고 그런 유언을 해도 씨알이라도 먹힐까 말까인데 돈 되는 건 이미 장남한테 다 넘기고 되지도 않은 땅덩어리 몇 개 주면서 모시라니. 장난 똥 때리나? 네 번째. 자식이 어머님을 안 모실 수는 없고 님은 하기 싫으니 이혼뿐이네요. 부부 둘 중 누가 양보해서 계속 이어나간다 해도 사이가 나빠질 일밖에 없어 보입니다. 모시면 쓰니가 힘들고 안 모시면 남편이 님을 평생 원망할 테니까요. 15년이면 재산 반띵에 손해볼 건 없을 듯 합니다. 시어머니 못 모시겠으니 이혼해달라고 졸라요. 아직 남은 인생이 깁니다. 잠시 나쁜 며느리 취급받고 자유를 얻어요. 다섯 번째. 온 집안이 어쩜 그리 뻔뻔한가요? 이건 머리 복잡하게 생각할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남편을 시어머니한테 보내시면 해결되는 거거든요. 고민하지 마시고 처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혼하자고 하세요. 여섯 번째. 왜 남의 집 딸을 유언에 들먹여서 부려먹으려 하냐고 난리를 쳤어야 남편 입이 다물어졌을 텐데. 어머님한테도 확실히 말씀하세요. 아버님이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자랄 때 우유 한 병 주신 것도 아니면서 왜 거기에 끼워 넣으신 거냐. 저희 부모님이 들으시면 기야말 소리다 하고요. 그리고 생판 남의 자식이나 마찬가지인 며느리를 자기네 집 수발들 사람으로 유언에 지장한 게 정상이냐고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라고 하세요. 미친 집안이라고 욕한다고 하면서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